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소설책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제가 소설을 계속 읽어보려곤 했는데 사실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겨서 좀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오랫동안 이어서 읽을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 편 한 편 나뉘어져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이 책을 주변에서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올해 9월 30일에 출판된 최진영 작가님의 단 한 사람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굉장히 요즘 많은 분들이 찾더라고요. 그만큼 좋다는 말이겠죠. 저는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책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소소한 책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모든 책을 완독하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 관해서 더 스스로도 관심이 생기고 그리고 읽는데 가속도가 붙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꼭 어디 녹음을 하거나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집중력 저하를 다들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많은 미디어가 그 원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자극을 받는 그런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거리들이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다 보니 하나만 진득하게 앉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 책을 다 읽지 않았지만 함께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진영 작가님, 200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당신 옆을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끝나지 않는 노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구의 증명, 해가 지는 곳으로, 이제야 언니에게 등 여러 소설이 있습니다. 장편소설과 또 소설집들도 같이 많이 내셨네요. 만해 문학상, 백신의 문학상, 신동의 문학상, 한겨레 문학상 등 굉장히 많은 상들을 수상을 하신 그런 대단하신 작가님이세요. 이 단 한 사람이라는 책은요, 표지에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어요. 이 나무가 무슨 의미인가 궁금했는데 책의 내용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 책은 약간의 판타지적인 내용이 들어간 책입니다. 너무 많이 또 이야기하면 스포가 되고 어느 정도만 얘기하면 예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맛보기, 좀 리뷰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책은 소녀가 나와요. 소녀가 나오는데 그 소녀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 소녀입니다. 수천 년을 산 어떤 나무의 힘으로 단 한 명만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소녀가 나와요. 네, 특별하지만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운명이죠. 그런 운명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그런 무거움, 생명의 무게,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수명 중계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네, 수명 중계라는 이런 판타지적 요소까지 더해지는 책이에요. 저는 드라마 같은 것도 약간의 판타지가 더해지는 그런 내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이 더 기대가 됐습니다. 이 작가님이 오랫동안 구상을 하던 내용을 1년 동안 집필해서 출간을 하신 책이라고 해요. 궁금하죠? 네, 책의 앞부분 조금만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프롤로그, 나무로부터. 작은 섬에는 작은 열매를 좋아하는 작은 새가 많았다.
새는 섬 곳곳을 날아다니며 열매를 먹었다. 새의 몸을 통과하고도 파괴되지 않은 씨앗은 흙 위에 떨어졌다. 씨앗은 파묻혔고 수많은 동물이 그 흙을 밟았다. 다람쥐처럼 작은 동물은 씨앗을 모아 곳곳에 숨겼다. 숨겨둔 씨앗을 까맣게 잊고 거듭 숨겼다. 그중 어떤 씨앗은 움텄다. 새싹이 올라왔다. 새싹 근처에는 새싹이 많았다. 동물은 새싹을 밟았다. 새싹은 죽지 않았다. 새싹은 흙과 비와 태양으로부터 스스로 양분을 구하며 수십 년 동안 뿌리와 줄기를 만들었다. 새싹은 어린 나무가 되었다. 그 맞은편에는 비슷하게 어린 나무가 있었다. 넌 어디에서 왔니? 어린 나무가 물었다. 넌 어디에서 왔니? 맞은편 나무가 되물었다. 너도 모르는구나. 그걸 아는 존재가 있어? 난 지렁이를 좋아해. 나는 달팽이를 좋아해. 여긴 달팽이가 참 많지? 많은 게 뭐지?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야. 부족하다는 건 뭐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것. 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알아? 어린 나무는 주변에 키 큰 나무를 올려다보며 답했다. 저기 높은 곳의 새들에게 들었어. 나도 새 소리를 들었어. 주로 이런 말을 하던데. 조심해. 위험해. 가까이 오지 마. 그게 바로 부족하다는 뜻이야. 부족하면 가까이 있을 수 없어? 우리 사이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가까웠다면. 어린 나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맞은편의 나무를 가만히 바라봤다. 좋았을까? 맞은편 나무가 나뭇잎을 마주쳐 바스락 소리를 내며 물었다. 둘 중 하나는 죽었을 거야.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맞은편 나무는 키 큰 나무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들어봐. 지금 새가 외치고 있잖아. 여기야. 이리 와. 나무는 새의 소리를 해석하듯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이곳은 안전해. 두 나무는 서로를 거울처럼 바라보며 같은 속도로 자랐다. 그들은 작고 야위어 100년이 넘도록 키 큰 나무의 그늘에 있었다. 바람이 키 큰 나무의 무성한 나뭇잎을 흔들면 그들이 죽지 않을 만큼만, 포기할 수 없을 만큼만 두 나무의 이파리에도 빛이 들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번개와 태풍, 가뭄과 혹한, 폭우와 폭설이 바다를 건너 차례차례 작은 섬을 드나들었다. 어느 날 어린 나무의 푸른 이파리 틈에서 하얀 꽃이 피었다. 나무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맞은편 나무를 바라봤다. 그곳에도 꽃이 있었다. 나쁜 징조일까? 자연스러운 거야. 나쁜 징조라고? 이젠 우리 더 가까워질 수 있어. 그럼 좋은 징조잖아. 그렇게 나눠서 말할 순 없을 거야. 300년이 지나고 다시 300년이 지났다. 긴 세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두 나무는 더는 작은 나무가 아니었다. 키 작은 나무들은 그들의 그늘 속에서 그들을 우러러봤다. 그들의 무성한 이파리를 통과해 잠시라도 자신에게 닿을 빛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들의 그늘에서 무수한 새싹이 죽고 어린 나무가 성장을 단념하는 동안 그들의 줄기에서 수많은 곤충이 알을 낳고 영양을 얻고 추위를 피하는 동안 그들의 수관에서 수많은 새가 사냥하고 새끼를 키우고 전투를 치르는 동안 두 나무는 매일매일 조금씩 가까워졌다. 그들은 이제 새의 말을 거의 알아들었다. 새들이 전해주는 먼 세계의 소식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을 때도 묵묵히 들었다. 새들이 전해주는 바다 생명체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놀라웠다. 새들은 말했다. 키가 더 자라면 바다를 볼 수 있을 거야.
새들이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종족의 이야기는 기괴했다. 사람은 일부러 불을 일으켜 숲을 태우고 그곳에 새로운 풀을 심는다고 했다. 두 나무는 불을 알았다. 불은 저절로 발생했고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불은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는 곤충과 죽은 나뭇가지를 없앴다. 나무 껍질에 상처를 소독하고 나무를 병들게 하는 세균을 죽였다. 어떤 불은 폭우보다 시원했다. 불은 숲을 청소할 뿐 통째로 삼킬 수 없었다. 숲의 수많은 존재가 그것을 두고 볼 리 없었다. 두 나무는 새들의 허풍이 심하다고 생각했다. 자기들을 놀리거나 겁주려고 사람과 불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믿었다. 새들은 말했다. 키가 더 자라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이제 위가 아닌 옆으로 성장하고 싶었다. 두 나무의 끄트머리 이파리는 이미 맞닿아 있었다. 그들은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너의 꽃과 나의 꽃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고 싶어서. 꽃이 지고 열매가 익어가던 어느 가을, 새들이 낮게 날며 비명을 질렀다. 조심해, 위험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해. 머지않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태풍이 바다를 밀어내며 섬으로 들어왔다. 거센 비바람은 숲을 통째로 뽑아버릴 것처럼 쥐고 흔들었다. 두 나무는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의 뿌리를 마주 움켜잡았다. 바람이 몰고 오는 돌과 나뭇가지와 갖가지 위험을 피하지 못한 채 버티고 간신히 버텼다. 멀지 않은 곳에서 천둥 소리, 연이어 땅이 갈라지고 터지는 소리가 울렸다. 수많은 나무가 우러러보던 고목, 숲의 시간이자 지혜인 나무가 쓰러졌다. 수관만큼 광대한 뿌리가 땅 위로 솟아올랐다. 고목이 뿌리째 뽑히는 순간 숲의 존재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은 이미 죽어 있었음을, 죽은 채로도 오랫동안 숲을 지켜왔음을. 근처 나무들은 고목에 깔리고 부러지고 동강나고 파묻혔다. 돌덩이가 구르고 땅이 꽝꽝 울었다. 나뭇가지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두 나무를 후려쳤다. 가지가 잘리고 이파리는 휩쓸리고 숲이는 찢어졌다. 두 나무는 서로의 뿌리를 더욱 움켜잡았다. 가지와 잎과 줄기가 사방으로 흔들렸다. 어떤 가지는 비바람에 순응하고 어떤 가지는 저항했다. 이파리와 가지와 뿌리의 뜻이 저마다 달라서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다. 갈기갈기 찢어져 사방으로 흩어질 것만 같았다. 커다란 소리가 연이어 울렸다. 키 큰 나무들이 순서 없이 뽑히거나 부러졌다. 태양빛을 선점하여 더 빨리, 더 높게 자라던 나무들은 그들이 누렸던 것만큼 비바람에 취약했다. 키 큰 나무의 그늘 속에서 천천히 자라던 나무들은 평소에 누리지 못한 만큼 보호받았다. 태풍이 몰고 온 온갖 위협 속에서 두 나무는 서로 뿌리를 움켜잡고 가지를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봄이 오더라도 새 잎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짐했다. 봄이 오면 마지막인 것처럼 더 많은 꽃을 피우겠다고. 이어 다짐했다. 열매 따위 맺지 않고 뿌리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더 많은 열매만이 다른 세계에 닿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다짐을 번복하고 반복해도 비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거대한 태풍은 숲을 소나귀에 구겨쥐어 바다 한가운데로 내팽겨치려고 했다. 뿌리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는 숲의 존재들이 한 번쯤은 은밀하게 꿈꾸던 그 바다로. 다음의 봄, 두 나무는 정지했다. 죽음을 흉내내는 방법으로 죽음의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짙푸르고 무성한 잎을, 생명을 뽐내는 꽃을,
삶을 퍼뜨리는 열매를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나무처럼, 태풍이 구겨버릴 삶은 거기 없는 것처럼 그들은 죽은 듯이 살기로 했다. 더는 자라지 않고 그대로 멈추려고 했다. 하지만 쏟아지는 빛은 달콤했다. 물과 양분을 머금은 흙은 풍요로웠다. 바람에 묻어오는 향기는 감미로웠다. 숲의 모든 존재가 삶을 내뿜었다. 죽은 존재조차 삶에 조력했다. 300년에 300년을 더한 삶이었다. 두 나무는 살아가는 방법만을 알았다. 그들은 삶을 거부하는 서로를 지켜볼 수 없었다. 하나의 나무가 토하듯 푸른 잎을 밀어내자 맞은편 나무도 그렇게 했다. 하나의 나무가 폭발하듯 흰 꽃을 피우자 맞은편 나무도 그렇게 했다. 그들의 뿌리는 엉켜 있었다. 그들은 죽음에 몰두할 수 없었다. 300년에 300년이 지났다. 태풍과 폭설과 가뭄과 혹한은 반복되었다. 많은 것이 바다를 지나 섬에 닿았다가 다시 머나먼 세계로 떠났다. 이동하는 존재들은 섬에 무언가를 옮겨두고 섬에 무언가를 가져갔다. 허풍쟁이 새와 진지한 새와 예언하는 새와 수다쟁이 새들은 두 나무의 풍성한 수관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알을 낳고 어린 새에게 날갯짓을 가르쳤다. 평화로운 날들이었다. 두 나무는 죽음을 잊었다. 가끔 어딘가에서 고목이 쓰러져 땅이 울어도 이제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그저 쓰러진 것, 다른 상태로 몸을 바꾼 것. 두 나무는 충분히 가까워 하나처럼 보였다. 수다쟁이 새들이 몰려오더니 하늘을 맴돌며 요란하게 떠들어댔다. 저기서 온다. 가장 빠른 것들이 온다. 징그럽게 시끄러운 것들이 온다. 어서 숨어라. 빨리 달려라. 멀리 도망쳐. 내 친구가 짓밟혔어. 내 친구가 없어졌어. 내 친구가 죽었어. 달릴 수 있는 존재는 달렸다. 숨을 수 있는 존재는 숨었다. 날 수 있는 존재는 멀리 떠났다. 나무들은 기다렸다. 머지않아 두 발로 걷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말의 등에 앉아서 이동했다. 그들은 숲의 언저리부터 파고들었다. 두 나무는 먼 곳의 기괴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무로부터 흘러나오지만 나무는 낼 수 없는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움직이는 생명들이 몰고 온 소문을 두 나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날카로운 것으로 나무를 단숨에 쓰러뜨린다고 했으니까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은 나무보다 거대한 번개나 비바람, 세월 같은 것들이었다. 또는 균처럼 섬세하고 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 아무리 덩치 큰 동물도 나무를 일부러 쓰러뜨리지 않았다. 그건 쓰러뜨리는 존재를 포함하여 숲의 모든 존재에게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데 말보다 작은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했다. 나뭇가지를 꺾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를 단숨에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나무들은 기다렸다. 소리는 하루하루 가까워졌다. 마침내 사람 무리가 나타났다. 작고 시끄럽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그들은 정말 나무를 쓰러뜨렸다. 하나 또는 전부가 아닌 여러 나무를. 어떤 사람은 쓰러진 나무를 들다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깔려 죽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나무를 피하지 못하고 깔려 죽었다. 어떤 사람은 쓰러지는 나무에서 튕겨나온 나뭇가지에 찔려 죽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사용하는 날카로운 도구에 잘려 죽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맞아 죽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동물을 죽인 다음 바로 먹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 텅 빈 수레를 나무와 동물로 가득 채워서 떠났다가
다시 텅 빈 수레를 들고 돌아왔다. 두 나무 근처까지 그들이 왔다. 두 나무는 기다렸다. 사람은 날카로운 도구로 한 나무의 줄기를 찍었다. 찍고 또 찍었다. 나무는 점점 기울었다. 나무는 나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나무가 쓰러졌다. 강렬한 고통의 냄새가 나무를 에워쌌다. 사람들은 쓰러진 나무의 가지와 잎을 대충 잘라낸 뒤 줄기를 수레에 싣고 떠났다. 홀로 남은 나무 주변을 뒹구는 푸른 이파리와 나뭇가지, 수수께끼처럼 남은 그루터기, 그와 같은 죽음은 처음이었다. 그처럼 강제적인 죽음은 세월에 순응해 쓰러지거나 비바람에 뿌리채 뽑히거나 속부터 썩어 마침내 부러지는 나무는 숱했다. 쓰러지고 뽑힌 뒤에도 나무는 그 자리에서 숲이 되었다. 그루터기만 남기고 줄기는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기괴한 죽음은 300년이 몇 번씩 거듭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숲에서 보고 들은 죽음과 완전히 달랐다. 그러므로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다. 이별 또한 아니었다. 훼손이었다. 파괴였다. 폭발이자 비극이었다. 두 나무의 무성한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뒤엉켜 연결돼 있었다. 파괴되지 않은 나무는 파괴된 나무의 뿌리를 통해 삶을 나눠주었다. 조금씩 천천히 지속적으로 자기 것을 나눴다. 100여 년이 흐르자 그루터기에 움이 텄다. 다시 100여 년이 흐르자 줄기가 생겼다. 잎이 돋았다. 파괴된 나무는 부활했다. 나무가 나무를 되살려 다시 두 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이전처럼 서로를 바라볼 수는 없었다. 하나의 나무는 수천 년의 세월만큼 컸다. 우미 튼 나무는 새싹처럼 작았다. 큰 나무는 작은 나무 쪽으로 뻗은 자신의 가지와 잎을 죽였다. 물관과 채관을 막아서 마르고 시들게 두었다. 폭풍이 치면 거대한 수관을 기울여 작은 나무를 보호했다. 작은 나무는 충분한 빛과 부드러운 빛 속에서 부지런히 자랐다. 다시 사람들이 왔다. 이번에 그들은 큰 나무를 베어냈다. 이전보다 훨씬 시끄럽고 날카로운 것으로 단숨에 베어 숲 바깥으로 가져갔다. 작은 나무는 지난 세월을 모두 기억했다. 그러므로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작은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 안간힘을 써서 보살피고 보호해 되살리려 했다. 하지만 잎도 줄기도 예전의 큰 나무처럼 풍성하지 않았다. 100년을 기다리고 다시 100년을 기다렸다. 그루터기는 썩어 흙이 되었다. 그 사이 작은 나무는 까마귀의 깃털만큼 자랐다. 줄기는 둘이나 뿌리는 하나로 얽힌 두 나무가 있었다. 한때 그들은 어린 나무들이 우러러볼 만큼 장엄했다. 이제 홀로 남은 숲속의 작은 나무, 수천 년을 살아낸 그 뿌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 나무가 둘일 때는 더 자라야 할 이유가 있었다. 자라는 만큼 가까워졌고 둘은 하나가 되고 싶었다. 홀로 남은 나무는 자라지 않았다. 성장을 응축했다. 그는 다시 죽을 수 없다. 베어내면 그는 움틀 것이다. 어떤 비바람과 불길도 그 뿌리까지 삼킬 수 없다. 지독한 가뭄도 그 중심까지 침투할 수 없다. 숲의 모든 존재가 그 죽음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되살아난 그는 되살리는 존재.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람에게 파괴된 적이 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파괴한 적이 있다.